그래서 오늘 운동량을 할 건데 운동량 우리 고1 때도 했으니까 자 우리 교재 37입니다. 교재에도 숙제가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진도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진도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30밖에 안 남아서 숙제 미리 43까지 소연이가 녹화된 거 보고 야 진도를 30밖에 안 나가 하겠다. 골 때린다. 36페이지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책 보고 막 이 밑줄 거 외우는 사람들은 실력 없는 사람들. 요약 버전으로 한 방에 착 할 테니까 합시다. 운동량이 요약할 것도 딱 없긴 한데 운동량이 터득하면 쉬워요. 근데 터득하기 전까지는 어렵진 않은데 헷갈립니다. 안 헷갈렸으면 공부를 너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면 헷갈리는 게 정상. 그래서 문제가 풀리느냐? 풀려요. 왜? 외운 대로 풀면 되거든. 근데 뭔가 찝찝함이 남는 게 운동량이었는데 오늘 아마 그 찝찝함 없애는 게 목표예요. 없어져야 정상입니다. 일단 운동량과 충격량 배운 적 있죠? 고1 때 배웠으니까 한 방에 책 안 보고 할 거예요. 운동량이란 어떻게 쓰느냐 하면 P. 원래는 이제 여기도 벡터가 붙어야 되지만 요즘 벡터 표시가 안 붙으니까 설마 소연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보이겠지 뭐 모르겠다. P는 뭐더라? 공식? 운동량? MV죠. 맞아요? 충격량 I는 뭐더라? F 곱하기 T였죠. 그러니까 저기 뭐냐 운동량 P와 충격량 I는 둘 다 뭐다? 벡터입니다. 왜 벡터예요? 벡터 스칼라는 했으니까. 여기서 스칼라는 어디 있냐면 이거 스칼라죠. 질량에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또 뭐가 스칼라야? 시간이 스칼라죠. 근데 요게 뭐다? 속도, 얘는 힘. 당연히 얘도 벡터죠. 얘는 플러스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벡터다. 무슨 말이다? 방향이 있는 값이다. 책 보기 없어요. 책 보기 없고 우리 상식대로 갑시다. 운동량이 뭐더라?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책 보기 없다 그러는데 열심히 보고 있어. 질문할까봐. 너 말이야 너. 운동량이 뭐예요? 운동량이 뭡니까? 이게 요즘 책은 조금 표기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긴 한데 더 표기가 잘 된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우리 책은 어떻게 됐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운동의 효과라고 나와 있죠. 야 운동의 효과라는 말이 내가 지금 칭찬을 했잖아. 그나마 잘했다고 정의를. 우리 때 또는 너네 선배 때는 뭐라 했냐면 이걸 그냥 운동의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뭔 개소리야 싶잖아. 야 이름이 운동량인데 운동량의 정의가 뭐냐? 운동의 양이야.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의 양이 뭘까? 그걸 물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그게 뭐냐고요? 그게 운동의 양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내가 칭찬한 게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의 효과래. 운동의 효과는 무슨 말일까요? 일이요.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요. 접근은 잘하고 있는 중인데 찍었겠지만 물 찍어요. 다시 이걸 왜 한 방에 동시에 하느냐 하면 이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해요. 고1 때 배웠으니까 동시에 가능하고 동시에 적용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당신들이 지금 운동량을 처음 배울 때 헷갈렸던 게 뭐 때문이다? 중3 때 원래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해보세요. 운동 에너지 EK는 뭐였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오는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일단 공통점이 둘 다 운동이 붙어요. 운동량, 운동 에너지. 그리고 식도 MV가 있으니까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관련이 없지는 않아요. 관련은 있어요. 있는데 너네가 관련되는 걸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게 운동량이 얘는 운동 에너지잖아. 이건 기억나요? 운동 에너지는 뭔데요? 에너지는 그쵸.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얘는 무슨 에너지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능력을 갖고 있다? 질량이 있는 놈이 뭐가 있으면 속력값이 있으면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에 제곱에 비례하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역학적 에너지의 주인공이 얘잖아. 역학적 에너지가 뭐더라? 우리 옛날에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EP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였는데 여기 이제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죠. 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치 에너지 가지고는 일을 못 하거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그걸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위치 에너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그놈을 떨어뜨려서 운동 에너지를 바꿔야 일을 할 거 아니야. 주인공은 누구다?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죠? 얘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먼저 중3 때 배우고 나서 보니까 헷갈리는데 잘 봐라. 방금 책에서 운동량이라는 게 운동의 효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요것도 요 둘의 관계 기억나요? 운동량과 충격의 관계?
오른쪽 편에 나올 겁니다. 페이지 오른쪽에 나올 텐데 어떻게 되더라? 충격량이란 뭐더라?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기억나죠? 기억나요? 즉 충격량을 주면 그 물체는 그 충격량을 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분명히 고1 때 나랑 했는데도 또 기억이 안 나죠? 그래프도 맞는데 집중 20분 만에 끝냅시다. 충격량과 운동량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자 다시 운동량이 정확한 정의가 뭐냐.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잘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는 풀려요. 뭐만 알면 운동량은 MV다. 그게 뭔데? 운동의 양이다. 운동의 효과다. 그게 정의고. 운동의 정도가 질량 곱하기 속도이고 그 값은 결국 충격량과 같다. 변화하는 정도가. 맞아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는 풀리니까. 근데 이제 뭔가 찝찝하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누군가 상대방이 알아들은 내 말을 들은 누군가가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물론 내가 하는 말도 당신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동량이 뭐냐 잘 보세요. 운동량이 P가 크게 써볼게. MV잖아. 맞아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운동의 효과다. 말 그대로 운동이다라고 하면 운동은 잠깐만 이게 운동 아닌가? 맞잖아요. 그죠? 이게 운동 아닙니까? 이게 속도가 뭐더라? 단위 시간당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빠르기로 가고 있냐를 말하는 거니까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는 이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틀린 말 아니에요. 물체가 어느 쪽으로 얼마나 크게 움직인다가 속도 아니에요. 이게 속도잖아. 벡터니까. 방향이 있고 빠르게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간다라는 게 속도의 개념인데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서 왜 운동량을 하느냐 이 말이죠. 정원아 보고 있냐? 그죠? 잘 보세요. 질문.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속도 V, 속도입니다. 속력 아니고 속도 V만큼의 속도를 가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A라는 놈과 잘 보세요. B라는 놈이. 두 개 물체가 있는데 이 두 놈의 물체를 각각 속도 V로 같은 속도로 만든 거예요. 질문 잘 들어봐. 그러면 A와 B가 원래 정지에 있었는데 0에서 속도가 얼마가 되었다? 벡터입니다. 속도가. 얘도 B도 0에서 얼마? V만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정지에 있다가 운동을 했지. 맞나요? 그럼 질문. A와 B는 내가 이렇게 운동을 시킬 때 같은 크기의 힘을 주었다.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모르지. 모른다. 왜 몰라요? 질량을 모르지. 그렇지. A, B 질량을 모르잖아요. 요게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잘 봐라. 우리가 생각할 때 운동이라고 하면 속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놈의 결과물인 속도 값은 뭐 영향을 받는다? 각각 물체의 질량 MA와 MB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약간 포인트로 옮겨. 방금 질문이 뭐였냐면 두 놈이 각각 속도 V로 움직이게 했을 때는 그 결과물은 누구 때문에 생긴 현상? 내가 그렇지 힘을 준 거예요. 두 물체가 속도 V만큼 잡아라. A도 V만큼 B도 V만큼 운동하기 위해서는 두 물체가 얼만큼의 힘을 받았는가가 운동량의 크기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A와 B가 속도가 얼마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만 따졌다? 우리가 그전에는 가속도만 따졌잖아요. 몇 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다. 맞아요? 근데 내가 A, B의 질량을 말 안 했는데 아까 말 안 했는데 둘이 속도가 같다? 그럼 같은 힘을 줬냐? 모르잖아. 질량을 모르니까. 그래서 봐봐라. 얘는 잘 보세요. 얘는 질량 MA라는 놈이 속도 V만큼의 속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힘을 받았냐가 포인트라고요. 얼만큼의 힘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힘을 받은 총 양이지. 기억나요? 힘을 얼마나 줬냐. 잘 봐라. 힘을 얼마나 줬냐는 내가 힘을 얼만큼 오래 밀어줬냐 같은 말이잖아. 이해가 돼요? 즉 이게 충격량 그래프로 이해가 될 텐데 잘 보세요. 충격량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지. F 곱하기 T니까 시간 T 동안 F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힘이 만약에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라고 하면 맞아요? 시간 T초 동안 잘 보세요. T초 동안 F가 일정하게 줬다 가정하면 이 아래쪽에 면적이 뭐더라? 이게 F 곱하기 T는 뭐다? 충격량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충격량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F를 어떻게 했다? T만큼 합한 거죠. 적분이 결국 뭐다? 요 함수값들의 총합이잖아요. 얼만큼? 0부터 T까지. 이해가 돼요? 즉 내가 F의 힘을 T초 동안 누적해서 얼만큼 줬냐니까
의미로는 충격량이 맞는데 직관적으로 이야기 뭐다? 힘을 얼마나 오래 줬느냐. 힘을 오래 줬다는 말의 의미는 뭐다? 내가 준 t초 동안 준 힘의 총합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맞아요? 그러면 봐봐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다 쓸까? 결국은 F가 잘 보세요. MA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내가 F는 몇 뉴턴이라고 나오는 거지만 요 F를 보시다시피 F의 힘을 T 줬잖아. 그럼 이게 좌변이 힘인데 야 힘을 F만 준 게 아니라 F를 T초까지 준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F를 T번 더하거나 아니면 F 곱하기 T 하거나 맞아요? 좌변에 F 곱하기 T를 해버리면 우변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T 곱하면 되죠. 그럼 결국 내가 봐라. 이게 뭐라고요? 충격량인데 의미상으로는 힘을 얼마나 오래 줬느냐. 자는 사람이 1명, 2명, 3명이 있어요. 가운데 라인이 약간 문제가 좀 있나 봐요. 이 풍수지리적으로. 조금 풍수지리적으로 양쪽으로 쫙 갈려서 의미가 있는. 너의 그런 더러운 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녹음에. 소리가 귀로 이어폰을 듣다가 이 새끼 왜 그러지 하고 기절한다 나중에. 야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풀립니다. 외우면 되니까. 근데 이해가 되면 좀 더 깔끔해져요. 다시 지금 아까 쓰던 게 봐라. 우리가 흔히 쓰는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이 뭐다? F는 MA 아니에요. 이거는 의심 가진 사람 없죠. 이제 A는 N분의 F 비례하니까. 맞나요? 그런데 내가 물체의 힘 F를 줬냐 하면 아니라니까. 물체를 민다는 말은 F를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물체를 봐. 야 내가 3뉴턴으로 밀 거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 뭐다? 3뉴턴의 힘이 닿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3뉴턴의 힘을 매 초당 주니까 몇 초 동안 힘을 줬냐가 힘을 얼마나 줬냐 의미라고. 그게 알고 보니까 뭐더라? 그게 충격량이라고요. 충격량은 결국 의미가 뭐라고? 힘의 총양이야.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맞죠? 내 입장에서 몇 초 동안 힘을 줬냐예요. 걔가 얼마나 빠르게 갔냐는 의미가 없어. 내가 준 게 내 포인트예요. 내가 F의 힘을 잘 봐라. T초 동안 줬을 거 아니야. 실제 상황이면 F만 딱 줄 수는 없다고. 내가 몇 초 동안 물체에 충돌을 해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F 곱하기 T를 하면 우변에도 뭐 해야 돼? 곱하기 T를 했더니 좌변은 뭐가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격량. 맞아요? 충격량의 의미가 뭐라고요? 힘을 몇 초 동안 준 총합. 맞습니까? 충격이라는 게 내가 얘한테 너는 공부 못하는 것 같아. 충격 빡. 얼굴이 못생긴 것 같아. 공격을 많이 하면서 충격이 커지잖아. 누적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변이 봐라. MAT 아니에요. 요렇게 묶으면 FT지. 요렇게 묶으면 M 곱하기 AT가 뭐더라? 가속 운동의 속도의 증가량. 왜냐면 일단 질량은 안 변하니까 우변이 뭐다? V잖아요. 맞죠? 결과적으로 내가 힘을 준 총량이 물체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뭐다? F는 M에 보시다시피 뭐다? 가속도가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너네 말처럼 질량에 따라 이 값이 바뀐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질량을 무시해버리면 질량을 전부 단위 질량 1로 맞춰버리면 내가 주는 힘의 비례 속도가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질량이 일일이 다 다르니까 일일이 우리가 이전에는 뭐라 그랬다? 질량이 같을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 속도가 같으면 질량이 어떻게 된다? 배웠지만 우리는 모든 물체의 경우는 그걸 일정하게 맞출 수는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주는 힘이 총량이 물체에는 질량과 운동량의 그러니까 다시 질량과 속도의 곱의 값이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해석을 해보면 힘을 똑같이 줬다. 힘을 줬다는 말은 힘을 준 총량이 같을 때 질량이 큰 놈은 속도가 작아. 맞아요? 질량이 작아. 속도가 커. 그래서 그 놈이 결국 받은 힘의 총량은 같다라는 게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다는 말이고 그 운동량이 곧 내가 받은 힘의 총량의 값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0에서부터 정지에서부터 현재의 운동량 MV까지 받은 힘의 총량을 의미한다. 됐습니까? 됐나요? 운동량이 운동의 효과라는 말이 왜 나왔냐 그러면 운동 효과. 운동이 왜 생겼다고요? 힘받아 생겼다고. 내가 지금 상태, 내 질량과 속도를 감안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힘받은 것 때문이라고. 내가 받은 힘의 양이 그 정도라는 걸 말하는 게 운동량이에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니까 애들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얘는 좀 이해가 되는데. 됐어요?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잘 보세요. 일반화시키면 그럼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는 또 어떻게 다르냐. 아까 현정이가 말을 잘했는데, 유빈이가 말했던가? 두 사람이 아까 그대로 말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래프로 딱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요거예요. 결론은 둘 다 뭐다? 지금 역학이잖아. 뭐가 주인공 지금 계속? 힘. 아까 네가 말했죠. 힘. 맞죠? 힘이 주인공인데, 잘 보세요. F가 주인공인데, 첫 번째, 충격량, 운동량 쪽은, 왜 잠깐만, 우리가 지금 운동하다가 얘가 나왔잖아요. 운동은 항상 분석을 어떻게 하더라? 뭘 가지고? 시간축으로. 몇 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느냐잖아요. 재원아 맞냐? 나를 한 번도 안 볼 수가 있지? 아, 그 머리카락 갈라진 사람이 조금씩 보고 있는 거예요. 째려보면서. 응?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 졸리면 일어서도 돼. 넌 일어서면 안 돼. 안 보여. 제가. 카메라를 가려요. 나처럼 큰 머리가. 그래서 잘 봐. 다시 힘의 총량을 물어볼 때 지금까지 순서 잘 보시면 잘 봐라. 운동 나왔지. 그 다음에 운동의 방정식 나왔죠. 뉴턴이 말한.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까지 뭐라고 전부 다? 시간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F의 크기를 시간 T초 동안 얼마나 받았냐가 포인트죠. 그래프 같은 거 본다?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F가 이렇게 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사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원래는 이제 평균 힘이라는 말을 고를 때 썼고 같은 말이 우리가 보통 충격시에 쓰는 이 힘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충격시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이라고 하죠. 맞아요? 이걸 왜 평균 힘이라고 쓰는 이유는 실제는 충돌되면 어떻게 돼 힘이? 이게 아니라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맞아요? 요 아래쪽의 면적이 충격량이고 같은 면적을 갖는 힘이 실제는 이만큼인데 요 면적과 같은 면적이 요만큼이라서 요 전체 힘의 평균값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우고 평균치만 쓰면 F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죠. 맞아요? 운동 에너지는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에너지 E는 뭐라고요? 1이에요. 1은 뭐라고? 공식이 F 곱하기 S 아니에요. F에서 딱 보니까 여기 F잖아. 이게 뭐다? S라고 몇 번 나왔지만 우리 운동식 중에 하나, 둘, 세 번째 EA에서 나왔던 거 있죠? 그게 뭐였더라? 이 식이었잖아요. 시간이 아니라 뭐로 분석하는 거? 운동을? 이동 거리로 분석하는 거. 그럼 얘는 똑같이 그려보면 이동거리 S만큼 가는데 힘을 F만큼 받아서 갔다라는 의미란 말이지. 얘는 잘 보세요. 아까 얘는 내 입장이야. 내가 힘을 몇 초 동안 줬느냐예요. 이거는 뭐예요? 네가 힘을 몇 초 줬는지 신경 안 쓰고 네가 그 힘으로 얼만큼 결과를 내느냐. S만큼 얼마나 밀고 갔느냐라는 게 포인트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 아래쪽의 면적이 뭐다? F 곱하기 S니까 뭐로 나와 이게? 1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요 1은 곧 나중에 뭐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을 한 만큼 뭐로? 운동 에너지 또는 뭐 비대 에너지 여러 가지 등등등을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둘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책에는 이건 안 물어봅니다만은 가끔 그래프의 개형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요. 가끔은. 예를 들면 이게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맞아요? 불가능하지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고요. 물체가. 잘 봐라. 그럼 어떻게 나올까 저게? 사실은 이 그래프가 뭐죠? 무슨 그래프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 따지면 F는 뭐다? F는 MA잖아. 그럼 얘는 뭐에 따지고 오면? 결국은 AT 그래프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결국 그래프 이거잖아요. 같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등각도니까 잘 봐라. 이게 등각도 운동이니까 만약에 T와 V로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잖아요. VT로 그리면 어떻게 나와 그래프가? 만약 초속도가 0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 돼요? 당신들의 수학 실력을 봅시다. 이거를 VS로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죠. 얘랑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얘랑 그래프 형태 같지만 얘는 T고 S잖아. 요게 지금 이런 운동은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표시하면 혹시 알겠는 사람 그래프 형태 개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요? 이렇게요? 가지가지 다 나오네요. 되게 쉬운데요? 관련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1초야 2초야 잘 보세요. 3까지만 볼게요. 3초야 여기 면적이 얼마라고 합시다? S라고 합시다. 됐나요? 2초까지는 얼마지 면적이? 4S죠 요게 전체가. 그러니까 4S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3만 씁시다. 3S죠. 여기까지 얼마? 9S지. 9S니까 여기 4 빼면 5S 아니에요. 답 나왔네요. 1초일 때 어디로 간다? S지. S일 때 속도가 얼마? V. 2초일 때는 2V. 3초일 때는 3V 아니에요. 맞아요? S일 때 얼마다? S일 때 똑같다고요? 다를걸요? S일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V라고 합시다. V. 맞아요? 여기를 통과해줘. 그 다음 어디? S니까 2V를 찍을 때가 몇 S예요? 4S죠. S니까 아씨 길어져야겠네. 대충 4S일 때 얼마? 2V를 찍는 거예요. 어디를 통과한다? 여기를 통과하겠지. 3V는 어디겠냐 그러면? 여기가 3V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대충 9S까지 가야 되죠. 맞아요? 어떤 이차 함수? 이렇게 해줘. 근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그래프예요. 이 밑에가 없는 거지.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수학에서? 지수함수인가요? 난 모르겠어요. 수학을 못해서. 아직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그려라까지는 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다음 중 등가속도 운동,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S로 그린 거. 됐나요? 그죠? 재원이 기껏 깨워놨더니 뒤에 다원이는 나한테 속눈썹 자랑을 하고 있어요. 야, 길지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관장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으니까 잘 봐. 당신들이 오늘 얻어가야 될 건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은 다음 시간에 나올 텐데 지금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은 결국은 요 두 개의 그래프. 이거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 두 개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다? 운동,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는 전부 다 뭐다? 시간에 관한 운동을 표시한 건데 앞으로 나올 운동 에너지는 거리 관계라는 거. 잠깐만 안 끝났다. 그렇다면 계략적인 말을 했으니까 그냥 디테일을 좀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단위가 뭐죠? 운동량은 당연히 벡터이면서 부호가 붙을 수 있고 맞나요? 단위는 요게 공식이잖아. 공식은 그대로 쓰면 단위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다? 킬로그램 얘는 미터 퍼 세컨드. 단위가 뭐다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운동량이 단위예요. 충격량은요? 뉴턴 곱하기 세크 아니야? 그러면 얘는 뉴턴 세크가 단위예요. 개 쉽죠? 이게 끝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말하면 아까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충격량 I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 운동량 MV 빼기 처음 운동량 MV0 뭐예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델타 P랑 같다. 맞나요? I는 뭔데? F 곱하기 델타 T랑 같다. 맞습니까? 그죠? 그럼 사실 이게 뭐다? 요게 P는 이거잖아요. 델타 MV이고 보통은 질량이 안 변하니까 M 곱하기 델타 V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F는 넘겨보면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이게 뭔데요? 가속도.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이라고요. 다 같은 식이에요. 네. 문 닫아주세요. 왜요? 시끄러워서? 아, 추워서요. 그 자리가 제일 먼데. 됐나요? 그 다음 충격량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충격량을 아까 보세요. 그래프 요거 이야기합시다.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F와 T를 볼 때 실제 충격을 어떻게 나타난다? 딱 때리면 힘은 부딪혔다, 증가했다가 감소한다. 실제는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 수학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미적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가 나왔다면 그래프에 식이 주어진다면 적분해서 면적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미적분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물리가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아래쪽의 면적은 구할 수가 없는데 상상을 해보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면적이 S라고 치면 얘랑 동일한 T초까지 동일한 면적을 갖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요 함수값이 다 뭔데? 힘이잖아. 힘이니까 요걸 뭐라 그래? 동일한 충격량 I를 갖는 F 뭐? F의 평균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맞아요? 평균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1 때 잠깐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F를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이게 충격력이냐 평균이냐 두 개는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충격력은 뭐냐면 이 값들을 다 충격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충격력들 중에서 뭐가 최대값? 이게 최대값. 맞아요?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뭐라 그랬었냐면 이거 했었잖아. 고1 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아도 깨지냐 안 깨지냐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그냥 바닥에 계란이 떨어지느냐 쿠션이 있고 계란이 떨어지느냐 그럼 둘 다 질량이 m이다. 뭐 질량은 상관없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질량이 m이라고 치면 바닥에 도착할 때 속력은 어떻다? 둘 다 같잖아요. 그럼 둘 다 운동량의 변화는 같단 말이야. 같은데 얘는 시간 델타 t가 굉장히 짧아요. 왜? 바닥이니까. 얘는요 쿠션이니까 맞고 나서 어떻게 돼? 출렁할 거 아니야. 델타 t가 길어요. 그러면 f 곱하기 델타 t가 같아야 되니까 시간이 짧은 놈은 f가 크고 얘는요 f가 작은 거잖아. 그래서 고일층에 뭐라 했냐면 이 놈은 왜 안 깨지느냐? 평균 힘이 작기 때문에. 얘는 평균 힘이 크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리자면 한 놈은 뭐다? 그래프가 ft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한 놈은 요렇게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면적은 같을 때.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계란이 깨지는 힘의 세기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평균 힘이 높으니까 깨지고 얘는 안 깨진단 말이잖아. 이게 이제 일반화 시키면 이걸 평균 힘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상황처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평균 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바닥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된다? 아이씨, 이런 거지. 맞아요? 대충 그린 겁니다. 이런 거니까 만약에 계란이 깨지는 힘이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충격력 값이 깨지는 강도 위로 올라갔으므로 이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방석 쿠션에 떨어지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계란이 깨지는 강도보다 충격력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안 깨지는 거라고요. 별거 아니죠. 됐나요?